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제도도 도입을 하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 충분한 휴식과 아니면 충분한 휴가와 또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추가 인원들을 더 고용하셔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지원금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입니다.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실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교대 근로제도를 개편,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 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비시게 되면 새로운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피보험자 수, 이 피보험자 수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직원이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자체도 고용 창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용이 창출됐을 때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원 수가 이제 증가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대제 도입을 확대하면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교대제를 실시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 그러면 직원을 새로 고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인건비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으신 거고,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이제 주 52시간으로 진행이 될 건데, 실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지원을 좀 해주겠다. 그래서 실 근로시간 단축 조치로 인해서 직전 3개월보다 평균 2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에 지원금을 또 지원을 해주겠다. 예전에는 뭐 야간 근무나 여러 가지 근무 형태로 60시간을 근무했는데 이제 주 52시간을 마치다 보니 8시간이 붕 떠버리셨잖아요. 비어버린 시간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니 그 부분을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고용을 좀 확대해라, 이런 개념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주 근로시간 단축제는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제도가 있고, 일자리 순환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유급 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 안에 안식 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수련제를 갖다가 실시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그분이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실 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다른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업무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금을 해주겠다 해서 교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순환제를 갖다 도입할 때 일자리 함께하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지원 수준은 신규 채용 인건비, 그 증가 근로자 수 1인당에 월 80만 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을 좀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요 지원의 규모는 근로자 수 인원수하고 하는 업종에 따라 좀 차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냥 심플하게, 좀 복잡하게 하면 또 머리가 아프시니까 300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뭐 300 이상 넘어가신 사업장에서는 회사 노무팀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300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1인당 월 80만 원씩 2년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임금 감소분을 보존해 주겠다.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존을 해줄 경우에 근로자 수 1인당에 월 40만 원씩, 이것도 최대 2년 동안에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시간을 줄이다 보면 급여가 줄으시잖아요. 임금이 줄어든 부분을 갖다가 근로자한테 부담시키기가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또 이 직원들의 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또 임금을 또 보존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주가 보존한 임금의 80%까지 뭐 40만 원을 갖다가 보존을 해줬다면 사업하는 32만 원을 보존을 해주겠다. 요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무한대의 모든 인원들한테 또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근로자 수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재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보존 금액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를 1명도 채용했으니까 40만 원씩 10분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니까 회사는 지금 400만 원이 들어가셨잖아요. 이 400만 원이 들어간 거에 80%니까 32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존을 해줄 테니 근로자도 더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해서 사업을 잘 운영하셔라 이런 뜻이고요. 버스업의 경우에는 20명까지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거 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든지 뭐 어느 정도 인원에 얼마 금액이 받는다든지는 별도로 좀 계산을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 부분이 좀 너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나 의뢰를 하시면 좀 계산을 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300인 미만으로만 좀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뭐 우리 회사는 뭐 500인인데 1000명인데 안 되겠네 이게 아니고요. 300인, 500인, 1000명, 뭐 10,000명 다 됩니다. 다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300인 미만으로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금액은 일괄적으로 80만 원은 아니고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유동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단 임금 보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임금을 보존해 주는 거는 500인 사업장까지만 보존을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 600인 사업장, 1000인 사업장은 임금 보존은 안 해준다. 그냥 그 대신 근로자가 늘어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인건비 지원과 임금 보존은 중복 지급됩니다. 그래서 임금 보존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건비 증가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요건입니다. 지원 요건에서는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할 때에는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체 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 사규를 갖다가 새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해서 제도화된 문서가 있으셔야지만 요거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도를 도입하시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주 52시간의 제도를 성실히 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셔야 되고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이제 1명씩 증가를 좀 하셔야 된다.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조항은 좀 우리 중소기업에서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수백 명 단위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월 한두 명씩 증가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뭐 10명, 5분 이런 데는 사업장에서 매달 1명씩 이렇게 추가로 인원을 증가한다는 거는 좀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시고요. 52시간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출퇴근부를 작성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카드를 갖는다든지 앱으로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이제 100% 인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이고요. 수기로 나오는 자료들은 거의 다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회사 여건상에 의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그 고용센터에다가 그 상황 설명을 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에 제외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무기계약이 아니라 유기계약을 한 사람들은 안 된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자들 안 된다. 비상근 촉탁 근로자들 안 된다. 그다음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안 되시고요. 사업자의 배우자 당연히 안 되시겠죠. 외국인 안 되십니다. 외국인도 지원 못 받으십니다. 다만 거주를 하는 F2, 영주를 하는 F5, 결혼 이민하신 F6는 이 제도를 이용받으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4대 보험 미가입자들 안 되십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들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들도 안 되신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이제 근로자들이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사업주로서 아예 안 돼 버린다. 그러니까 기업이 대상이 안 돼 버리는 게 이제 공공기관들 안 되신다는 거고요. 부동산업, 유흥업, 그다음에 임금 체불 기업들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 창출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해당 근로자가 이직 당시에 근무했던 사업주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 안 된다. 긴밀한 관계가 어떤 거겠습니까? 부부 관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직장에서는 남편 사업장에 있다가 거기서 퇴사 처리하고 이제 사모님 사업장으로 옮기면서 사업장이 달라졌으니까 지원금을 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요것도 1년이 넘으시면 상관은 없으세요. 1년 이내에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이동하시는 건 문제가 있고 1년이 넘어간 기간은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일반 기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중에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들은 여기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방식이 하나 있고 요건 심사 방식이란 두 가지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공모 방식은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을 하니 공모해라.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면 너희 회사의 조건을 봐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내줄 테니까 진행을 해라. 이런 게 공모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심사 방식은 이런 요건만 맞춰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해서 지급을 할게.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갖다가 제출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냥 그 직원들에 대한 근로제도를 도입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건들을 했으니까 지원금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모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도를 좀 도입할 테니까 승인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모 방식인데,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일자리 순환제, 그 다음에 실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도입을 할 테니 정부에서 좀 승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게 공모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려다 보니까 참여 신청서를 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출을 하시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와 승인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는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장려금을 신청을 해주는 거죠. 장려금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낸 대로 제대로 시행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을 한 다음에는 사업이 잘 운영이 됐는지 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공모 방식이라는 거고, 요건 심사 방식은 주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부분들은 먼저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뭐 60시간, 65시간 근무하던 거 이제 진행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주 52시간에 맞춰. 그리고 직원도 이렇게 뽑아서 써.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 진행된 상황들을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가지고 고용센터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렇게 실행을 했으니 지원금을 주라. 그러면 고용센터에서는
요건들과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진행하셨네요. 저희가 지원금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요거는 사업 신청이라든지 사업 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제도를 바로 도입하시고 사후 승인을 받으시면 되는 게 이제 요건 심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일자리 순환제라든지 요 부분하고 실 근로시간 단축제하고 주 근로시간 단축제하고 이렇게 보통 네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교대제 개편과 일자리 순환제, 실 근로시간 단축제는 공모 방식이다. 사업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 주 근로시간 단축제는 요건 심사 방식이다.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긴 하나, 법정 근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좀 어렵거나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장 내에서 충분한 노무팀이 있어서 대응과 진행하시면 가능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과정들이 좀 쉽지 않거나 어려우시다면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특히 저 양정호 지점장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드리고, 또 회사 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여러 지원금들을 좀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결정하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